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식욕도 부쩍 없어지신 것 같고 전보다 더 짜증도 많이 내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해. 남편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들다. 사돈 양반 볼 때부터 까탈스러운 거 알고는 있었다만 어떻게 너한테 봉양받고 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한다니. 반찬이니 밥이니 투정도 엄청 심하다면서 그런 시모 모시는 거 정말 힘들지. 나도 안다.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아파서 의식도 못 찾고 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괴롭히는 상황에서 돈까지 벌어야 되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도 도와주시고 돈도 많은 분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 언젠가는 빚 볼 날 올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안 믿기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래. 내 시대야 그저 참고 견디면 누구라도 인정해주는 세상이었잖니.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막말로 김서방 너한테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도 배달 일하다가 사고 난 사람이잖아. 가정 위해서 애써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기는. 이혼하는 거지. 김서방 쓰러진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아직까지 의식도 못 차리고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잖니. 그럼 너 이대로 평생 살 거란 얘기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른 벗어나. 김서방이 나 학자금도 갚아주고 나랑 결혼할 때 이것저것 챙겨준 사람이잖아. 그 챙겨줬던 거 네가 주부로 일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시모도 모시고 지금 일까지 하면서 죄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 식당 일 하는 거 익숙치 않아서 힘들 텐데 시모 간병에 봉양해. 어휴, 이건 슈퍼맨도 못할 일이다. 그럼 엄마 결론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거네. 그래, 이거사. 참, 그리고 네 시모 말인데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니?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 왜냐면 냉장고 칸에 반찬이며 식재료며 이것저것 비워져 있을 때가 많거든. 분명 입맛도 없다고 그랬고 나 없을 때 챙겨 드시지도 않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냉장고는 비워져 있으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 네 시모는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고 있고? 본인이 죽어도 안 먹었대. 엄한 말로 자기 모함하고 괴롭히냐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지 말고 뭐 CCTV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해보는 건 어떠니? CCTV? 어머님이 그거를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날지도 모르고. 어머님 요즘 한창 예민하시다고 했잖아. 내가 똑같이 남편 잃은 처지로서 공감해주고 이뻐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참 어렵다, 어려워. 얹혀 살면 눈치 보면서 집안일도 돕고 말도 이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들 식물인간 된 거 간병에 일까지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너한테 막대하고 막말을 한다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다. 엄마 흥분 가라앉혀. 엄마도 몸 안 좋잖아. 스트레스 받았다가 괜히 건강 악화되면 골치 아파. 이 엄마 건강 걱정되거든. 빨리 이혼을 하거라. 이혼이 답이다. 알겠니?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저희 남편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고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홀로 돌보고 있던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돈 버는 일도 겸하고 있었죠.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많이 고되고 지쳐가고만 있었는데요. 엄마는 남편과 결혼한 생활이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으니 얼른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을 뿐더러 고된 고생을 하는 저를 타박하기만 했습니다. 너 오늘도 식당 일 갔다 왔다면서 핑계대고 어디 남자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냐? 핸드폰 확인하기 전에 행실 똑바로 하거라, 알겠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아주 총명한 사람이야. 사람이 허튼 수작질하면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제가 무슨 바람을 피겠어요. 어제랑 오늘 식당 일하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다리 아파서 어디 돌아다닐 기력도 없어요. 식당 일 분주히 한다면서 왜 차리는 반찬이며 밥이며 그따위로밖에 못하니? 어머님, 죄송해요.
냉장고에 식재료들 많이 챙겨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식재료가 갑자기 왜 사라지니? 반찬이 또 왜 사라지고? 네가 이 시어미를 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나 본데 다 간파하고 있다. 당장 그만둬 이거사. 내가 너 이따위로 계속 굴면 본때를 보여줄 거다. 어머님, 일단 화 푸세요. 무슨 일인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진정하시고요. 진정은 무슨?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니? 엄한 사람 도둑년 취급하면서 집에 있는 반찬이며 식재료며 훔쳐먹는다고 모함을 해서 그런 거잖니. 그 핑계로 이 시어미 맛없는 거 먹이고 굶어 죽게 만들 생각이냐? 그러면은 집에 CCTV 같은 거 한번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핸드폰도 생각해보면 갑자기 사라지고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CCTV라고 그랬니? 지금 이 시애미를 아주 감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시까지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 네 생각이 어떤지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구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뭐 제가 잘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냉장고라도 뒤졌나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시어미가 도둑질한 거 아니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니.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뭔지 모를 줄 알아? 진정하세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우리 철우, 네가 간병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옛날 시대 같았으면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었어. 게다가 남편이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고 의식을 못 차리고 있으면 네 덕이 부족한 탓 아니니? 그걸 가지고 반성하면서 매일같이 물 떠놓고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쏘다니기만 하고 있잖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 쏘다닌 적 없고 일하러 다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간병하면서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보험도 안 들어놓는 바람에 지금 대출까지 끌어다 쓸지 말지 고민 중인데 힘들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다. 내가 재산 처분하면 너한테 받은 거 몇 배는 토해낼 테니까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말거라. 내가 사놓은 땅, 그거 잘 처리만 되면 단박에 다 갚겠다고 말했잖니. 그런데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 피를 말려? 에라이 못된 년 같으니. 저는 피 말리게 할 생각 없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어찌됐건 CCTV 건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잊으세요. 이미 뱉어놓고 잊기는 뭘 잊어? 내가 너한테 쌍욕하고 나서 잊으라고 하면 잊을 수 있니?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건지 매일같이 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해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후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 눈치를 보기는커녕 나날이 막말이 심해져만 가는 모습에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요. 시어머니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 모양인지 잠을 잘 때면 끙끙 앓거나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고에서 의아한 일이 있다면 남편의 핸드폰이 어느 순간 사라진 일이었는데요. 분명 사고가 난 이후 얼마간은 집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었지만 그것 역시도 보이지 않게 되자 정말로 집안에 도둑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로부터 어머님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영상 좀 봐봐. 너무 무섭지 않아? 네 시어머니 아니냐? 그런데 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고 있니? 어머머, 끔찍해라. 대체 품위 없이 이게 무슨 짓인 거니? 나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거든.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잖아.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 몽유병 증상? 아니, 사람이 몽유병이면 이렇게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단 말이냐? 이거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 먹어도 되니? 이러니 당연히 입맛이 없다고 하겠지. 이러고 입맛이 있는 게 더 이상하겠다. 나도 이거 알고 나서 어떻게 어머님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분명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네가 찍어놓은 영상 보여주면 거짓말 아니라는 거 알 텐데 뭘 걱정이니? 사돈 양반한테 보여드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해야겠구나.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분명 인정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딱 한 번 그런 거라면서 오히려 나 타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는 시모 모시면서
결혼 계속할 생각이니? 빨리 이혼이나 하거라. 너도 참 미련하다. 남편이 나 학자금 대출 갚아주고 배달 일하다가 그런 거잖아. 열심히 살다가 식물인간 된 사람을 그럼 내가 버려? 지금 잠깐 형편이 힘들다고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어? 의리 없는 게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막말로 내 남편이 평생 동안 안 깨어나서 괴팍한 시모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어머님도 곧 좋아지실 거야. 당장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좋아지신 것 같거든. 내가 잘 말씀드리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시겠지? 말처럼 잘 풀리면 세상 천지에 어려울 것 하나 없겠다. 답답하다, 답답해. 너가 마음씨 좋은 건 알겠다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때라니까. 너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 날리는 동안 좋은 인연들 다 놓칠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그 생각이라는 거 설마 네 시모가 갖고 있다던 딱 말하는 거니? 그거 보나마나 거짓말 아니겠냐? 아무리 어머님이 뻔뻔하셔도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거짓말하실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양반 같더만. 뭐 하여튼 잘 생각해. 네 인생을 살라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엄마의 조언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 속내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타박만 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찍어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어머님이 이 영상 보시면 아무래도 어머니 몽유병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니? 설마 너 나 가지고 영상 합성이라도 한 거니? 설마 나한테 몰래 술이나 약 같은 거라도 먹인 거냐? 합성이라뇨? 어머님 이거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잠든 채로 움직이는 영상이잖아요. 제가 그런 기술이 어디 있고 어머님한테 뭘 먹였겠어요.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찍은 거니? 단지 집에 식재료랑 반찬이 없어지는 것부터 남편 핸드폰도 그렇고 물건들이 종종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거나 아니면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예의주시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침 몽유병 증상을 보이셔서 저도 찍어둔 거죠. 얼른 병원 가서 치료하시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치료는 무슨 놈의 치료? 내가 네 스트레스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치료 받으라면서 이 시어미를 병자 취급하는 거니? 네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악몽 꾸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잖니. 밥이며 반찬이며 맛있게 차리고 이 시모봉양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하란 말이다. 어머님, 이런 거 방치하면 앞으로 점점 심해지실 텐데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병원 가시죠. 제가 많이 바뀌려고 노력할게요. 뭐가 불만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니? 네가 이 집안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풀리는 게 없지 않니? 우리 아들 배달 일하다가 사업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운명을 가진 애였단 말이다. 그런데 너랑 결혼하고 학자금 대출 갚느니 뭐니 하면서 돈 쓰는 바람에 배달 일만 계속하다가 이 지경 이 꼴 됐잖니. 그러고도 너는 가책도 못 느끼고 이 시모를 구박하면서 홀대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내가 너를 곱게 볼 수가 있겠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거라. 그이가 사고 난 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배달 가면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으라고 분명히 말렸다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내가 물려주는 재산 한 푼이라도 건사하려면 대답 잘하거라.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고 그 일 때문에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하면 잘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도 그이 사업 버렸다가 망해서 배달 일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 네가 이 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겠다. 말로는 진정하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러면서 온갖 걱정하는 척은 혼자 다 하지. 하지만 실상 하는 거 보면 어떠니? 이 시모가 뭘 잘못했는지, 남편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잖니. 너가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고 당한 거야. 내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저를 핍박하기만 하는 시어머니인지라 저 역시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황이 최악인지라
모든 문제를 제게 돌리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핍박이 심해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가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프면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을 받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엄마 나이에 건강 신경 안 쓰면 정말 훅 갈 수도 있는 거 몰라? 내가 훅 가지 않으려면 너가 내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혼하거라. 제발 이혼해서 이 엄마 속 좀 달래달라는 말이다. 엄마 나도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래. 남편한테 받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하겠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있는 법이다. 사실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나도 친구랑 사업하려다가 실패해서 빚 생긴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남편이 다 갚아줬단 말이야. 그런 사연이 있었는 줄을 몰랐구나. 대체 얼마나 갚아줬길래 그러니? 한 1,500만 원 정도 돼. 그렇다 쳐도 얼추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냐? 너가 간병하고 혼자 집안일하고 돈 벌어오는 동안 한 고생 생각하면 그 돈 이미 갚고도 남았어. 세상 일이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딱딱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 계산적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면 뭐? 네 시모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관계 이미 최악이잖니. 계산 안 따질 거면 사이라도 좋든가. 그러게. 이제는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당분간은 내가 친정 자주 방문하도록 할게. 그동안 모아둔 돈 조금씩 쓰고 일은 줄이면서 엄마 돌보도록 할 거고. 시어머니도 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짜증 좀 덜 내시겠지? 그래, 잘 생각했다. 짐 챙겨서 조금씩 친정에 갖다 놓고 이혼할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왜 또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가?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자꾸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했지만 남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던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밥과 반찬을 차려주며 말을 해야겠다. 결정하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몽유병 증세가 도진 상황인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중얼중얼거리며 배회하는 시어머니. 잃어버린 남편의 핸드폰을 어째서 몽유병에 걸려있던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던 걸까? 문득 의심이 들었던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엄마, 나 본처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집사람한테는 적당히 나중에 핑계 좀 대줘. 이거사 본처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왜 또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사서 고생이니? 원래 영웅은 호색이라고 하잖아. 내 능력 앞으로 더 키울 거고 언젠가는 사업도 성공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집 살림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이 엄마가 허락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에 동참을 시키냔 말이다. 너 그리고 배달일 한다는 거 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이 엄마가 어디 가서 네 자랑을 마음 편히 못해. 아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배달일 한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나도 엄마가 창피해. 나한테 물려줄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말아먹은 엄마 창피하다고. 내가 너한테 땅 팔아서 사업하라고 보태준 거 잊었니? 그거 다 팔아서 나 알거지 신세인데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게 따지면 화장품인지 뭔지 투자한다고 엄하게 돈 날린 건 어떻고? 아, 됐고. 지금 둘째 마누라도 질리고 있거든? 셋째 마누라 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열정이 사그라드는 기분이네? 내가 많은 여자들 데리고 어디 석유국 왕자처럼 사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잖아. 그 꿈이 없으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 알겠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얼른 첩들 더 만들어서 내 뜻을 크게 펼치렴. 됐니? 이 엄마 속이야 타들어간다만 미우나 고우나 넌 내 새끼 아니니. 고마워 엄마. 그런데 나 나중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집사람한테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잖아. 학자금인가 뭐 갚아줬다며. 그거 말고 집사람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은 것도 내가 기분 내다 보니 해결해줬거든. 아이고 이 미친놈. 당장 10,000원 한 장이 아까운 마당에 빚을 대신 갚아줘? 이 답답한 놈아. 엄마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집사람 좀 스트레스 좀 받게 해봐. 엄마, 내가 모시자고 하면서 집 팔고 도와줬다는 거 거론하든지 남은 재산이 있다고 하든지 어떻게든 힘들게 하라고. 재산 있는 척하면서 슬슬 힘들게 하다가 잘 대해주면서 투자니 뭐니 하며 구슬리면 대출도 받아내게 할 수 있을 거 아냐.
엄마 이런 쪽으로 머리 잘 굴러갈 거 아니야. 엄마가 도와주면 너 나중에 사업 다시 시작할 거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년 그거 힘들게 하는 거야 맘에 들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들, 왜 대답이 없어? 너 왜 전화도 안 받니? 얘 대답을 해보거라. 엄마 걱정되게 왜 갑자기 말을 하다 마니? 저는 카톡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배달일을 나갔다가 사고 난 당일의 진상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본처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바람둥이였습니다. 심지어 제게 준 돈을 도로 가져가려고 시어머니와 짜고 작당까지 모의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사고를 당한 남편이 시어머니의 최근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을 끝으로 남편의 답장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는데요. 식물인간이 된 남편과 관련해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저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에게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짐을 빼며 정리하고 우체국을 이용해 택배까지 보내고 있었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 것도 모르고 시모는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너 왜 밥을 안 차리고 집 밖을 하루 종일 쏘다니고 있어? 엄마가 몸 아파서 친정 좀 다녀왔어요. 야이 정신 나간 년아. 네 어미 아프다고 이 시애미를 굶겨? 왜 갑자기 막말을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하, 너 말하는 뽐새 보니까 반항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이 시험이 길들이려고 내가 헛수작질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보여준다고 했지. 짐 지금 당장 다 빼오기 전에 당장 튀어와서 밥 차리거라. 어머, 짐 좀 빼주시라고요? 어머님이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식재료만 축내고 하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꽤나 정정한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움직여 두시죠. 이 인연이 진짜 미쳤나? 시애미를 모욕하는 거니? 이제 막 나가기로 결정한 거냐? 너 이 집안 나가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봤자 한 푼 건지는 거 없다.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들 어차피 대출에 빚더미에 앉아있고 내가 돈 안 물려주면 너랑 같이 거지 신세 되는 거라고.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이년아. 위자료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짐이나 빨리 싸시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지만 지금 혈당 조절을 해야 되니까 밥은 좀 먹어야 되겠다. 뭐가 불만인지 일단 와서 밥부터 차리고 얘기를 하자. 얼른 튀어와서 밥 차려라.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당신 밥은 당신이 차려 먹어. 댕리한 작당질 나한테 이미 다 들켰거든. 그게 무슨 소리니? 다 들켰다니? 남편. 아니, 그 미친 인간이 사고 난 날 본처 만나러 갔더라고? 그런데 그걸 감쪽같이 숨기고 나한테는 배달일 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사기를 쳐? 이 미친 할망구야. 두 집 살림하는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식물인간 되니까 세상이 아주 힘들지? 근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죄다 댁업보야. 댁 아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댁은 아프고 늙은 몸으로 식물인간 아들 돈 한 푼 없이 돌보시고요. 난 이혼하고 새 살림 차릴 거니까. 애미야, 진정하고 생각을 해보거라. 네가 뭘 어떻게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너 도와준 거 맞잖니? 빚도 대신 다 갚아주고 했고. 그래, 빚 갚아줬어. 근데 그거를 나한테서 다시 받으려고 개수작질 했잖아. 이젠 정이 떨어져서 댁들은 안 될 것 같아. 나는 엄마 간병에만 신경 쓸 테니까 댁은 자기 아들에 신경 쓰세요. 각자가 자기 가족이나 챙기자고. 세상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애미야, 네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실 아들 사고 난 이후로 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다. 요즘 악몽만 꾼단 말이다. 너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네, 개소리 아주 잘 들었어. 그렇게 불안한 사람이 맨날 사람을 들들 볶아대셨어? 널 힘들게 해야 날 돌봐주고 언젠가는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받아내려고 수작질까지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셨다? 나도 더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꺼지라고. 꺼져.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애미야.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차단할 거고.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도 몽유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황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상황이었죠. 일을 제가 떠날 때부터 진즉에 깨달은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고 저의 친정집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와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면서 쫓아낼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쫓아내줬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저를 속여왔고 두 집 살림을 한 아들까지도 일방적으로 편들어온 인간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저는 지독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라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생기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만 신경 써야겠다. 다짐을 해보았네요.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언니. 나야 민지. 뭐야? 민지? 나 분명 카톡 아이디 바꿨는데? 내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무슨 용건인데? 와, 차갑게 구네. 그렇게 사이좋던 동생이 4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말이야. 사이 좋았던 건 4년 전 얘기고. 왜?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전 남친 빼앗은 여자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 아, 벌써 4년 전이잖아. 이런 건 얼마나 지났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는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랑은 평생 엮이고 싶지 않다고. 우와, 너무한 게 누군지 잘 생각해봐. 그 정도는 아니지. 용건 없으면 그만 연락해. 나 바쁘니까. 잠깐만. 엄청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축하해. 뭐야? 하나도 안 축하하면서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건가 봐? 맞아. 뭐야? 이럴 때는 그냥 말뿐이라도 엄청 축하한다. 뭐 이렇게 말해줘야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 관심 가져야 할걸? 왜냐면 애 아빠가 서우니까. 뭐? 김서우? 그래. 언니 현재 남친 김서우. 그래. 축하해. 뭐야? 아니,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와? 그러고 보니까 전에 뺏어간 승우는 어쨌는데? 걔랑은 옛날에 헤어졌어. 나름 돈도 잘 벌어서 괜찮다 싶었는데 갑자기 언니랑 헤어지자마자 회사를 때려치는 거 있지? 아, 그러고 보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네. 뭐 위에서 압박이 심하네 어쩌네 하던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근성이 부족했다는 말이지 뭐. 아니, 그건 명백히 네 탓이야. 왜? 승우는 내가 당시에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람인데 거기 사장님이 주선해주셔서 만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네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관계가 파탄났고 결과적으로 승우가 사장님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니까 당연히 너는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없겠지. 아, 그런 거야? 뭐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나랑도 상관없지. 승우 얘기는 됐고 나 서호 애 임신했다니까. 말 바꾸지 말고 현실을 좀 받아들여. 혹시 몰라 묻는 건데 서호 애가 맞긴 한 거야? 당연히 맞지. 내가 왜 언니가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는지 알아? 왜? 에이, 언니도 참. 승우랑 헤어진 후에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잖아. 나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 더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는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안 알려줘서 내가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민지야.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뭔데?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나를 찾던 애들이 다 너랑 사귀었던 건. 아, 눈치챘구나. 네 짓이었어? 딩동댕. 언니 남친은 다 내가 빼앗았지. 뭐 언니랑 헤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한두 달 사귀다가 차버렸지만.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물어봐도 될까? 알고 싶어? 응. 너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말해줄게. 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고백했던 태양이라는 애한테 차였거든. 뭐야? 그게 이유라고? 언니가 좋다는 이유로 나를 찾다고? 근데 나는 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굴이든 몸매든 내가 언니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내가 차여야 하는 건데? 언니가 나보다 잘하는 건 공부 하나뿐이잖아. 그래서 언니가 나보다 먼저 행복해지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 난. 아주 철저히 방해해주겠다고 다짐했다고. 민지야. 여튼 그런 줄 알아. 서우는 내 거야. 서우랑은 안 헤어지고 결혼할 건가 봐? 뭐 그렇지. 30살인데 슬슬 결혼할 때도 됐지. 슬슬 진지해지지 않으면 나까지 불행해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 아니야? 내 복수는 이걸로 완성되는 거겠지. 그래. 뭔가 말수가 줄었네? 화났나 봐? 내가 먼저 결혼하게 돼서 미안해.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서울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내 잘못 아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선택한 건 서우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서우는 내 남친 아니야. 그딴 되도 않는 거짓말 해봐야 소용없어. 아니, 거짓말 아닌데. 계속 지져봐. 지져봐야 언니 입만 아플 뿐이지 뭐. 하여튼 이제 서우는 내 거니까 그만 포기하라고. 1년 후. 언니, 오랜만이야. 오늘 나랑 서우랑 결혼하는 날이야. 무려 1억이나 들인 결혼식이라고. 뭐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지만 아기 낳고 하려다 보니까 늦어졌어. 내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해서 미안해. 아, 오늘이구나. 부모님은 오셨어? 안 왔지. 언니 때문에 완전히 영 끊겼잖아. 뭐 여튼 결혼 축하해. 우와, 또 시작이야. 화났으면서 쿨한 척 하기는. 아, 너무 재밌다. 그러고 보니까 애는 이미 낳은 거 맞지? 응, 건강한 남자애였어. 서운의 집안은 회사 경영하고 있잖아.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을 낳아줬다고 나도 엄청 사랑받고 있어. 그렇구나. 잘 됐네. 준비하러 가야겠다 이제. 안녕. 몇 시간 후. 보이스톡 취소. 보이스톡 취소. 언니! 좀 받아보라고! 뭔데? 내 결혼식 다 망쳐놓으니까 좋냐? 어? 갑자기 뭔데? 서프라이즈는 개뿔. 그딴 영상을 내보내다니 미친 거 아니야? 영상? 지금 어디냐? 아니, 진짜로 뭐라는 거야? 모른 척하지 말라고. 내 전 남친들이 나 욕하는 영상 짜집게 해서 틀었잖아. 어? 무슨 소리야? 당장 여기 와서 저 영상 다 거짓말이라고 설명하란 말이야.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난 지금 해외로 출장 나와 있어서 거기 못 가. 뭐? 해외? 아니, 왜 해외에 있는데? 나는 1년에 4분의 1 정도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에?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해주자면 나 승우랑 헤어진 후에는 이사 가면서 이직도 했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로 배정받아서 해외를 자주 드나드는 생활을 하게 됐거든. 네가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을 시점에는 한국이었는데 사실 그날은 내 결혼식 날이었거든. 뭐? 언니 결혼했어? 응, 했어.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했어. 아니,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서우는 뭔데? 언니 남친이었는데 내가 빼앗은 거였잖아. 전에도 말했지만 서우는 내 남친이었던 적이 없어. 뭐? 그럴 리가 없잖아. 걔가 내 남친이라는 말을 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어? 서우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는데. 아, 그랬던 거구나. 아니, 뭔데? 서우는 스토커야. 뭐? 이 사건이 네가 서우랑 관계를 가졌던 시기랑 겹쳤던 것 같은데 걔네 가족 전체가 나를 스토킹했었어. 가족이 다 스토킹을 했다고? 걔네 집에서 무슨 얘기가 오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째선지 내가 걔 약혼자로 알려줘서 한때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우가 강제로 자기 차에 태워서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걔네 엄마가 내 집 앞에서 며느리의 마음가짐이 어쩌고 하면서 막 떠든 적도 있고 걔네 아빠도 약혼 선물이라면서 돈 봉투를 우편함에 넣어둔 적도 있고
물론 다시 돌려줬지만 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당시의 남친이었던 지금 남편이랑 서둘러 혼인신고부터 한 거야. 그러다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서호는 나를 30살이 넘도록 정조를 지킨 드문 여자로 인지했었나 본데 실망이야. 다른 남자랑 놀아난 여자라니 더럽네 라면서 나를 쉽게 놔주더라고.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마 뭔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이라도 품고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삐뚤어진 사고이긴 하지만. 뭐야,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치면 나는 서호가 처음이 아니니까 큰일 날지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말 안 했었구나.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건. 근데 어차피 아까 그 영상 때문에 다 들켰는데 어쩌지? 아, 영상 말인데 그거 승우가 한 집 같던데? 뭐? 승우? 몇 분 전에 걔랑 함께 아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승우가 단톡방에서 복수하고 왔다면서 네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드레스고 뭐고 넋이 나가서 주저앉은 영상을 공유했다고 하던데? 뭐라고?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몰래 식장으로 들어왔었나 봐. 어떻게 좀 해봐. 난 이미 승우 연락처도 지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 좀 뭐라도 해보라고. 와, 근데 걔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 진짜 승우한테 엄청 상처 줬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당일에 이러면 어떡해. 그만큼 너한테 원한이 있던 거겠지 뭐. 어떻게 좀 해봐 언니. 언니 전 남친이잖아. 미안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지금 해외에 있어. 부탁이야, 뭐라도 좀 해봐. 못해. 아, 이렇게 부탁하잖아. 동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행복을 방해해온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없지 않아? 그러지 마. 그 후 당연히 결혼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서호는 자신이 민지의 첫 남자로 알고 있었는지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서호와 서호 부모한테서 걸레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비난받았고 아들의 친권을 빼앗기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지에게 있어서는 거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에게 애인이 생기자 어디선가 과거에 해온 짓이 또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 헤어졌고 이사를 가도 민지의 행실을 적은 찌라시가 여기저기에 뿌려져 이웃들의 눈초리를 받았고 그렇게 다시 이사를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건 다 승우의 짓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는 이미 연을 끊은 터라 본가에 의지할 수도 없었고 민지는 그가 집착하며 벌이는 복수에 덜덜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진 씨 안녕. 나 다이 엄마인데 기억할까 몰라? 거의 2년 만인가? 비싸게 굴지 말고 답장 좀 해줘. 그때처럼 친근하게 정혁이 엄마라고 부를 걸 그랬나? 무슨 용건 있으세요? 아우, 답장도 빨리 한다. 여전히 느려 터졌네. 차단하는 걸 깜빡했네요. 그럼 차단할게요. 잠깐만.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그쪽이 하는 얘기라고 해봤자 어차피 제대로 된 얘기도 아닐 테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말 말고 일단 들어봐. 나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거든. 네? 그럼 찬성 씨는 어쩌고요? 유진 씨 전 남편? 뭐야, 그 사람이랑은 이미 헤어졌지. 아, 역시 그러셨군요. 왜 역시야? 반년 전에 찬성 씨가 저랑 재결합하고 싶다면서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왔거든요. 자기는 내 남편이자 정혁의 아빠로 있고 싶다는 잠꼬대를 했다길래 아빠가 내쫓았다네요. 어머, 그랬어? 근데 그때 재결합하자고 할 때 하지 그랬어. 제가 왜요? 그야 유진 씨는 또 싱글맘이 될 테니까. 네? 내 남자친구 말이야. 지금 유진 씨 남편이거든. 아휴, 너무 예쁜 것도 죄라니까. 내가 유진 씨 대신에 그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제 남편이랑요?
그래, 유진 씨 두 번째 남편 현석 씨. 현석이? 현석 씨 진짜 멋진 거 있지? 최고급 아파트 최상층을 일시불로 살 정도로 엄청난 부자더라. 그런 사람한테 사랑받다니 정말 행복하다. 그러세요? 반응이 왜 그래? 역시 두 번째라서 익숙해진 거야? 여전히 남의 것에 손대는 걸 참 좋아한다 싶어서요. 어머,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한 남자가 우연히 유진 씨 남편이었던 거지. 설마 그게 두 번이나 반복될지는 몰랐지만. 그러세요? 뭐야? 왜 이리 침착해? 글쎄요, 일일이 반응해봤자 끝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메시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리네.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펜트하우스에서 살 것만 같은 멋진 남편을 낚았나 싶었는데 내가 또 뺏은 셈이 됐네. 그냥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 있지, 유진 씨. 그 아파트에서 언제 나올 거야? 뭐예요, 갑자기? 아니, 나 현석 씨 아이 임신했단 말이야. 어제 혼인신고도 했고 거기다가 나는 다이도 있어서 현석 씨가 지금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 가족 넷이서 살기에는 투룸은 좀 좁잖아. 현석 씨가 그랬는데 그 집은 방이 5개, 거실도 엄청 넓다던데. 애들한테도 각자 방도 주고 싶고. 무엇보다 좁아 터진 곳에서 어떻게 태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눌러앉을 생각 말고 얼른 나가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사할 곳을 찾느라 바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 그랬구나. 여기 입주하시려면 다음 달 말쯤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 그 정도라면 못 기다릴 것도 없지. 한 번은 꼭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싶었거든. 거기다 최상층이라니. 거기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먼지처럼 보이겠지? 아유, 기대된다. 유진 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 아파트 최상층에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네? 유진 씨가 이사 준비 끝난 모양이라서 우리도 이사 준비를 시작했단 말이야. 지금 살던 아파트 해약하고 짐도 다 싸서 정리하고 이사업체까지 불렀는데 근데 대체 뭐냐고. 뭐가요? 이사 가기 전날에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웬 부잣집 부부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나중에 이웃이 될 줄 알고 인사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최상층에 이사 왔다고 그러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현석 씨와 아이들이랑 같이 살 집이었는데. 아, 그랬군요. 역시 뭐 아는 게 있지? 혹시 그 집 명의가 현석이 건 줄 아셨어요? 뭐? 아니야? 현석 씨가 자기 명의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 현석이가 허세가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난처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명의는 제 사촌 앞으로 되어 있어요. 뭐? 사촌? 2년 전에 사촌이 지방으로 정근을 가서 그 집이 비었는데 마침 제가 이혼할 시기랑 겹쳐서 새 집을 구할 때까지는 집세 없이 살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뭐라고? 근데 저도 아들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본가에 들어가기로 해서 그 집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심혜 씨가 만났던 그 부부가 그 집에 입주한 거죠. 그게 뭐야? 난 처음 듣는다고. 그러셨어요? 부동산에서는 저번 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저는 심혜 씨가 그걸 보고 살고 싶다고 하는 줄 알았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어야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미 해약했는데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잖아. 또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되죠. 거기는 오빠네 부부도 살고 있다고. 새언니랑 안 그래도 결혼지간인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 살아? 책임져. 네가 다른 곳 가서 살아. 그리고 이사 비용도 전부 물어내. 현석 씨 전 부인이니까 그 정도 책임은 져야지. 네? 전 부인이요? 뭐야? 설마 현석 씨랑 결혼한 게 아니었다고 말할 생각은 아니겠지? 네, 아닌데요?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 설마 모르셨어요? 뭐를? 현석이는 제 남동생이에요. 뭐라고? 남동생? 유진 씨 남동생이라고? 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원래 그 아파트는 저랑 아들이랑 둘이서 살려고 했는데 반년 전에 현석이가 아내랑 이혼해서 새 집이랑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빚졌던 것도 있고 이미 아들이랑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도 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알아서 잘 하라고 타일렀더니 동생이 심혜 씨랑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잠깐만, 현석 씨 돈 없어? 네, 자기가 건물주라서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 얘기네요. 뭐? 언젠가 자기한테 아버지 유산이 들어올 테니까 집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뭐야? 그럼 어쨌든 나중에는 부자가 된다는 거지? 아니요. 아버지는 현석이랑 의절하고 상속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뭐라고? 왜? 전 부인한테 청구당한 위자료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죠. 현석 씨가 위자료라니? 심혜 씨 눈에는 현석 씨가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걔 완전 양아치예요. 양아치? 전 부인이랑 이혼한 이유는 현석이가 지나치게 사치를 부린 탓에 거액의 빚을 진 데다가 3다리 불륜까지 저질렀기 때문이죠. 빚이랑 3다리 불륜? 하필이면 유부녀 3명한테 손을 대서 위자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심지어 예전부터 있었던 빚은 다 갚지도 못했어요. 얼마 정도 남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6천만 원 정도일걸요? 그렇게 많이? 거기다 또 빚을 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빚이 더 불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말도 안 돼! 어쨌든 이렇게 된 마당에 마침 심혜 씨가 현석이를 걷어주신다니 이제 마음 놓고 본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필요 없어! 네? 그런 쓰레기는 나도 싫어. 다시 돌려줄게. 네? 무슨 소리예요? 유진 씨 남동생이잖아. 저희 집은 남동생이랑 연을 끊었는데 그 집에 걔를 어떻게 데려가요? 아, 당연하지만 저도 걔랑 연 끊었어요. 뭐? 자기 누나의 남편을 뺏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저런할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야. 아, 그런데... 뭔데? 현석이는 아마 심혜 씨네 집안 재산을 노렸을 거예요. 뭐? 심혜 씨 꽤 잘 사는 집안이잖아요. 제가 그쪽한테 청구했던 위자료 정도는 손쉽게 내시던데요? 거기다 현석이 아이까지 임신했잖아요. 분명 현석이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걸 거예요. 쉽게 이혼에 응하지는 않을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싫어! 그딴 남자는 싫다고! 그리고 난 이제 우리 집안에 기댈 수도 없는데. 그러세요? 아이고, 화이팅 하세요. 그 후로 심혜 씨는 현석이랑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현석이의 계획은 크게 어긋나고 말았어요. 심혜 씨가 예전에 불륜을 저지른 탓에 가족들과 멀어진 것도 몰랐던 모양인지 돈 많은 처가댁에서 돈을 뜯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자마자 심혜 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인 다희랑 이제 막 태어난 현석이의 아이는 심혜 씨 부모님께 친권까지 통째로 넘겨버렸다네요. 심혜 씨는 현석이가 시키는 대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백수 남편을 뼈 빠지게 부양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고 계셔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